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붕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보건정책의 이해 네 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절, 4절, 5절 이렇게 다룰 예정인데요. 3절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우리나라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4절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5절에서 국제보건의 이해 부분의 요점,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3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제강점기 주요 보건 간호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 이정표가 된 사건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연도와 그리고 제도, 있었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부분이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보건은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곤 있지만 국가고시에서 조금 출제 빈도는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절과 4절의 중요 포인트를 좀 많이 짚으면서 요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방문간호,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시대는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방문간호 시대는 1945년도 이전, 보건간호 시대는 1945년에서 1980년도, 지역사회 간호 시대는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로 시점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 이전, 자, 일제강점기의 간호에 대해서 좀 중심 간호 한번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학습 목표로 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간호라고 하면 중심 키워드가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질까요? 1913년도에 학교 간호 사업으로 처음 실시가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구여관 초등학교라고 해서 학교 간호 시작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1913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1920년도 때 학교 보건을 좀 활성화하면서 성교계에 기반을 둔 간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나라 방문간호 시대에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별표를 2개를 치고 우리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간호에서 로선복, 자, 로젠버거라고도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간호사입니다. 최초는 항상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간호사 누구라고요? 로선복, 로젠버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태화여자관이라고 해서 보건사업부를 설치합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보건간호 사업을 확정하여서 진행하였다 하는 부분. 자,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꼭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보건간호 시대이고요. 1945년도에서 1980년대까지를 명시했던 그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는 정부가 주도가 된 보건사업 간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공공보건 사업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 관련해서 좀 정리했던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공공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이 부분 어떤 개념이 더 큰지 좀 다루었습니다. 자, 보건간호 시대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요. 공공보건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는 1946년도에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로 이렇게 승격 개편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보건후생부의 6개 국 중에 간호사업국이 개설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간호사업국이 개설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간호를 하고자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의 보건사업 간호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점에서 이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측면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62년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좀 강조했던 사업들은 좀 눈여겨볼까요? 자, 결핵관리와 모자보건 사업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좀 하향식 사업으로 좀 실시를 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해서
아래로 하다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위쪽에 보고하면서 진행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때 정부 주도의 보건사업과 보건간호가 이루어질 때 하향식 사업으로 좀 실시되었다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1973년도에 보건간호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보건소법 개정 연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도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보건 간호 시대는 1980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의료의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르는 지역사회 보건 간호를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역사적인 그 연도별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가 좀 쭉 나열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반드시 꼭 눈여겨 기억해야 될 점. 자, 1980년도 12월에 농특법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 이 특별조치법은 읍면 단위 무이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24주 직무교육을 받은 훈련된 간호 인력을 배치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자,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 보건진료원,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그곳에서 그렇죠. 간호도 제공하고 의료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함에 따라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향상했다라는 점에서 이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도시에는 병원이 무수히 많아요. 병원 뭐 이렇게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하지만 농촌이나 어촌이나 또는 무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의료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그렇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성,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자, 1차 우리가 보건의료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1978년도 알마아타 선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내용 잘 기억 안 나시면은 꼭 기억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보건의료의 제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르는 지역사회 간호를 보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1차 보건의료 부분이 나오겠죠. 1차 보건의료를 강조했다. 자,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접근성이다. 누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 항상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접근성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형평성, 공평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강조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형평성을 높이면 뭐가 떨어지게 되나요? 건강, 불평등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 개념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변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989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됐습니다. 자, 1963년도에 보건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에는 사업장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1989년도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연도와 함께 이런 중요 사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간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연도별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1995년도에 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됩니다. 우리 보건소법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195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56년도에 만들어지고 62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결핵사업과 모자보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 부분. 자, 이렇게 다뤘던
보건소법이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또 중요한 법이 하나 제정되거든요. 뭐가 제정되나요?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법은 강제성을 띄어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라 하는 이런 강제성을 띄는데, 이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누가 앞장서야 하나요? 보건소. 그렇죠. 우리 공공보건조직이 앞장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보건조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명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법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1956년도 만들어진 보건소법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에는 감당이 불감당이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지역보건법이라는 큰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면서 그 각각의 역할들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추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으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고혈압 사업, 당뇨 사업, 뭐 흡연 절주, 뭐 금연 절주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던 게 아니라 중복된 서비스는 빼고 통합적으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게끔 대상자에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에서 2013년도를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절의 중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 부분이에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부분에서는 이제 캐나다 공중보건협회가 1990년도에 자문가, 뭐 교육자, 경영자, 촉진자, 대변자 이런 역할로 한번 정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김모임 우리 박사님께서 2002년도에 1차 의료 제공자, 직접 간호 제공자, 교육자, 상담자, 대변자, 관리자 등등으로 또 한번 역할을 정리하신 바 있으십니다. 자, 가장 많이 좀 간호 제공자 초점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 클락의 그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좀 중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클락이라는 학자는 간호 제공자의 초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대상자 중심 역할, 서비스 전달 중심 역할, 인구 집단 중심 역할로 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 중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호 제공자, 교육자, 상담자, 의뢰자, 역할 모델, 사례 관리자가 여기에 포함되고, 서비스 전달 중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조정자와 협력자가 포함됩니다. 인구 집단 중심 역할에는 대상 발굴자, 지도자, 변화 촉진자, 옹호자, 사회적 마케터, 연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네요. 자, 이 중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하면서 공부하면 너무 좋겠지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우리 국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대상자 중심 역할 같은 경우에는 꼭 꼽으라면 직접 간호 제공자와 교육자 그리고 사례 관리자를 꼽아볼 수 있어요. 자, 서비스 전달 중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조정자, 인구 집단 중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변화 촉진자, 옹호자 이렇게 좀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뽑은 중심 역할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중심의 역할에서는 세 가지를 좀 꼽았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간호 제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여집사 패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교회의 여집사가 방문 가서 직접 간호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중에 가장 오래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교육자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건강 영양 요인을 설명하고 건강 행위 태도나 기술을 개발해서 자가간호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증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자, 우리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자, 사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로 하여금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뜻해요. 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결핍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조정해줘서 자, 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뜻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비용 감소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비스 중심의 역할에서는 조정자를 뽑았었는데요. 이 조정자는 어떤 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되는지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뜻해요. 우리 조정자는 관리자 개념 안에 포함됩니다. 이 관리자는 우리 감시, 감독, 조정의 역할이 포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중복과 누락을 피한다 라는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변화 촉진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뜻하는데요. 자, 여기에 앞서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이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역할보다도 교육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 촉진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가 변하도록 행동이 바뀌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과정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역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옹호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도와줘요. 하지만 그 어떤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반드시 대상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죠. 대상자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도와주고 하는 옹호자는 다른 말로 대변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왜 이렇게 확대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확대되는 데는 의료적인 측면, 건강 소비자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적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의료가 너무 이제 전문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러한 의료의 전문성과 세분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대상자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적인 측면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던 역할 중에서도 사례관리자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요. 조정자 이런 역할들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강 소비자 측면을 한번 보시면 국민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지금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태도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이제 따라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확대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국가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의료보장과 형평의 의무를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건강 상태가 나빠요. 그러면 네 탓이야. 이렇게 개인 탓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역사회 보건간호 시대에서는 어떤 한 국가에 또는 한 지역에 주민의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부터 바라보나요? 그 국민, 그 주민은 왜 건강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게 돼요. 건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공중, 즉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관점이 전환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 그렇게 잘 그 주민과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이끌어야 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뭘 봐야 되나요? 제한적인 자원, 의료비 상승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5절이네요. 국제보건의 이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국제보건을 좀 정의 내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국제보건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국제보건, 그리고 국가 간 보건, 그리고 공중보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부등호 방향으로 이들의 개념이 어떤 것이 더 큰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중보건과 국가 간 보건에서는 국가 간 보건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 국가 간 보건과 국제보건은 자, 이렇게 딱 나열된 것만 봐도 잘 아시겠죠? 당연히 국제보건이 더 큰 개념입니다. 자,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 집단에 관심이 있으면서 주로 한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에 협력의 수준이 그친다. 이렇게 좀 가장 작은 단위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국가 간 보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좀 이런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고 그 협력의 수준은 주로 두 국가 간의 협력 수준을 보입니다. 자, 국제보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보건 문제를 다루는 이런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협력의 수준도 전 지구적인 협력 수준을 이제 뜻할 때 우리는 국제보건이다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크기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제보건 환경 변화의 요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이런 국제보건이 왜 중요하게 되었을까? 이런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1. 국가 간 경제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질병 부담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이동,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빈곤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는 지금 현재 국경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동이 많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런 국제보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국제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를 좀 다뤄봅시다. 우리 기대 수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지금 매일 3,500명 이상이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흡연, 우울, 당뇨, 임신과 출산, 합병증 굉장히 많고요. 아동 사망도 특히 5세 미만의 아동 사망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숙아 출생, 심혈관계 질환, 에이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제사회 주요 건강 문제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WHO에서 발표한 우리 주요 국제사회의 건강 문제 부분이었어요. 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해서 팬데믹 선언 내려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에서 2021년도, 2021년까지 우리 코비드-19 유행하면서 팬데믹 선언이 내려졌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WHO가 출입국 제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막 확산했을 때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국제적인 이런 비상 사태를 뜻하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 지금 국제적으로 비상 사태 선언이 내려졌어요.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폴리오, 에볼라 유행하고,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에볼라 유행,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총 6번의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기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194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의 17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정부 간 기구, 국제연합 체계 안에서 보건 문제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자, 본부는 어디입니까? 라는 문제가 국시에도 나오고, 그리고 졸시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모의고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9년도에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어요. 설립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국제간호협회 IC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CN은 18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간호사를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인 국제간호협회이고요. 전 세계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그마 국제학회 같은 경우에는 간호 연구의 과학적인 기반입니다. 192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간호사들의 학습이나 지식, 전문직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아동 긴급구호입니다. 설립 정신은 국적이나 이념이나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어린이 구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 없이.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엔 인구활동기금이라고 해서 세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ODA 나왔습니다. 개발도상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건강 향상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건의료 공적 개발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개선하는 이런 목적 하에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우리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 원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합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거나 민간 부분과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개발도상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이렇게 잘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